안녕하세요. 더 라이프의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자문을 하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좀 빨리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광고 예산을 많이 부으면 그만큼 좀 더 빨리 결과를 내는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광고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효과를 내는 건 사실 좀 기대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급한데 내가 자연 성장해서 어떤 결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또는 그런 자연 성장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해볼 수 있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블로그 체험단 해보셨나요? 블로그 체험단과 인플루언서는 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블로그 체험단은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는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받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포스팅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블로그 체험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단이 작성하는 글이 퀄리티가 항상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해에 노출이 됐는데 좀 저렴한 그런 표현이나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후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 유튜브에 팔로워를 많이 서브스크라이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 혹은 블로그 같은데 방문자가 2,0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3개의 채널에 대해서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느 하나를 주력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할 거고요.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블로그든 특정 채널을 선택했다고 하면 마케팅 에이전시나 아니면 그런 걸 중개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소개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인플루언서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전시나 이런 중개 역할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팔로워나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콘텐츠에 대해서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 또는 블로거를 찾아서 그들의 콘텐츠를 적어도 일주일 이상 좀 읽어본 다음에, 또는 시청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남겨보고 교류도 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로 콘텐츠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좀 알고 나면 그때서야 공식적으로 그분에게 제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굴 통해서 그냥 쉽게 결과를 얻으시는 그런 쉬운 채널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의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ABC 항목은 꼭 언급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때 예를 들어서 우리랑 경쟁이 되는 회사랑 비교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포인트를 했으면 좋겠다. 뭐 사진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는 영상은 어떤 걸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사전에 리뷰를 한번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인플루언서가 채널에 퍼블리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일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의뢰를 하기 전에는 항상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설이라고 하면 이 인플루언서로는 ABC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접속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고, 그런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나중에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이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캠페인 기간이 한 일주일은 사실 너무 적고요. 한 보름 정도라고 하면 2주 정도의 통계 자료를 나중에 꼭 공유를 해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키워드로 사람이 유입되는지, 또 남성, 여성 우리가 타겟했던 오디언스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어떤 광고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그 결과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얻어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성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항상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케팅 전문가에게 시간 단위로 상담을 받더라도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케터를 꼭 찾으셔서 어떤 멘토 서비스를 받으시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